요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차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적금 가입자가 체감하는 이자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뱅크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이 하나둘씩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인상폭은 다르지만 정기 예적금 금리는 연 1% 초중반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예적금 금리 인상이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다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 금통위원은 여신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가 확대되면서 주택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금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야지. 적어도 3, 4%는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주식하고 주식은 안 그래도 수익률을 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수신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분석해본 결과 1억 원을 1년간 예금 상품에 넣어둔다면 이자 상승분은 많아야 30만 원 남짓. 하지만 이마저도 15.4% 세금을 제외하면 25만 3,8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적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들었다면 금리 인상 전보다 이자로 최대 16,5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예적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적금 상품의 실질 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마이너스대. 예적금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은행 예적금으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현 물가 수준에서는 은행의 수신금리가 최저 2.6%는 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예금 금리는 이렇게 찔끔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 예적금 금리는 이번에 오른다는 소식이 이번에 이제 들렸는데 네. 대출 금리는 이미 진작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먼저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의 7월 가계 대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5%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상승했는데요. 예금 금리는 0.11%포인트, 적금 금리는 0.07%포인트 각각 오를 동안 가계 대출 금리는 0.4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보다 가계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셈이죠. 예. 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 금리가 오른 셈입니다. 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나눠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취급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0%입니다. 지난해 8월보다 0.82%포인트 올랐고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94%로 지난해 8월보다 0.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예금 금리보다는 이제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제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대출 금리는요, 이 지표 금리에 가상 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이 코픽스와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채 등 가계대출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는 가상 금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금리가 대출 금리에 실제 반영되는 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네. 6월부터 올랐고 그 인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인은 가상금리에 있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가상금리라는 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이 금리 변화 속도가 빠른 신용대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또 표를 보실 텐데요. 이 가상금리는요, 원가에 은행 마진을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제외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 원가는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위기관리 비용을 뜻하고요. 마진은 그 순이자 마진 같은 그런 은행의 이익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우대금리는요, 고객 거래 실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행들이 하지만 이 가상금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영업비밀로 두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공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표 보실까요? 먼저 국민은행입니다. 이 지표금리는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1.00%포인트 올랐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살펴봤더니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이 두 개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죠. 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표금리는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8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또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도 지표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상금리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대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도요, 지표금리가 굉장히 1.0%포인트 오르는 정도 작게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1년간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원가에 마진을 더한 것과 우대금리를 분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지표금리 변화보다 대출금리가 많게는 7배 넘게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처럼 원가 더하기 마진이 크게 늘었거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처럼 우대금리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 더하기 마진이 늘거나 우대금리를 줄였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년 동안 그 자금 조달 비용이나 위기관리 비용 등이 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들이 마진폭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우대금리 축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실제 우리은행의 1년간 신용대출 금리 변화를 보면요. 우대금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은행은 실제로 작년에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표로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한도를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줄였거든요. 예. 전세대출 상품도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거는 기준금리 인상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국이 은행들한테 이제 금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이게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 결정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가상금리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항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가상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좀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실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금리 인상에 깜깜이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예적금 이자는 정말 적은데 왜 대출이자만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 대출 수요가 좀 줄어야 금리도 더 싸질 수 있겠는데 한동안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또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부담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